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3일입니다.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김관진 장군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 북한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사격 표지판에다가 김관진 장군의 얼굴을 놓고서 그것을 사격의 표적으로 삼겠습니까? 가장 특징은 김관진 장군이 유명해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죠.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도발 원점 바로 거기서 상부에 보고하고 뭐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야.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 바로 도발해 오면 바로 직격으로 그냥 쏴붙이고 그대로 바로 그냥 갈겨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갈겨버리고 난 다음에 가급적이면 원점 타격을 해버려라. 타격까지 하라. 그 다음에 후에 보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김관진 장군의 그 의식이 쇼로 했느냐? 아니다 이거지. 실제로 밑에 사람들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현지에서 도발 원점에서 만약에 도발이 오면은 바로 그냥 직격탄을 날 상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냥 사후에 보고해라. 바로 이겁니다. 이 과거에 이 군들을 보면 말이죠. 사후의 보고 때문에 전부 다 놓치고 눈치 보고 하는 그런 군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완전히 일신일시켜버리는 의식구조의 어떤 혁명적 하나의 태도였습니다. 전투혁명이죠. 일종의. 이 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고인데 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도발하는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는 원점에서 타격해버려라. 이 위에 상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럼 시간이 끌 동안에 망해버린다 이거예요. 죽는다 이거죠. 예, 그건 아주 참 가장 훌륭한 전투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이 김관진 장군이 이 조선일보하고 6년 만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대전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AI 첨단 소위 무기가 개발되고 있고 전쟁 양상도 상당히 바뀌어지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걸 다 운용하는 군인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선명한 대적관, 군인들이 선명한 대적관을 가져 있어야 되고 강인한 전투의지 이런 정신이 정신전력의 기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 선후배 사이에 이런 정신이 답습이 되고 전통으로 이어져야만 싸워 이기는 군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핵심입니다. 지금 AI 시대, 첨단 시대, 소위 이 AI 전투 이거는 AI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군인이 하는 거다 이거. 군인이 이 정신 상태가 전투지가 강인한 전투지를 가져야 되고 또 선명한 대적관을 가져야 되는 이 정신 전력의 가장 핵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19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데 대해서 강한 군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게 남은 소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장격입니다. 김 전 장관은 현실을 직시해보면 6.25 때 적이 지금도 적이다. 6.25 때 지금 1950년대 적이 지금도 적 아니냐 이거야. 그때 북한을 지원했던 중국, 소련이 지금도 북을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 문재인, 그 휘하 이 극좌파들, 민주당들 한번 보십시오.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6.25 때 적이 지금도 적이다 이거야. 북한을 지원했던 그 당시에 중국, 소련, 러시아, 그 당시 러시아 이름이 러시아, 소련이죠. 지금도 북을 지원하고 있는 건 똑같다 이거야. 무기 체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누가 적인지를 바로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똑바로 알아라. 적이 누구인지를. 중국도 적이다. 싱하이밍도 적의 여기 대사다. 똑똑히 알아라. 이재명 똑똑히 알아라. 차제 이재명 똑똑히 알아라. 싱하이밍은 자네 친구가 아니고 자네 형님이 아니다. 자네의 적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것을 부인하면 당신이 우리의 적이야.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죠. 무기 체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누가 적이든 간에 적인지를 갖다가 누가 적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이게 지금 김관진 장관의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누가 적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민주당이 좀 이걸 잘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소련, 중국 좋아하는 민주당이 좋아하는 중국 그게 바로 우리 적이다 이거예요. 적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잡혀야 이런 상대가 무기 체계도 어떻게 바뀌든지 적을 똑바로 알아야 이게 이기지. 이게 잡히지 않으면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렇게 대두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의미 있게 하려면은 누가 적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김관진 장관은 지금도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1도 변한 게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북한을 최고로 알고 도와주는 중국의 심보는 그게 어떨까요?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강력한 군이 되면 뭘 해도 안 되니까 아예 전쟁 준비를 안 하는 분위기를 우리 군에 조성을 시키려고 한 것이 바로 그거고 그 평화를 조성시키려는 자가 바로 문재인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이 되려면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김관진 장관은 얘기합니다. 한미동맹이라는 자산과 우리의 그 재산이다 이거예요. 자산. 6.25에서 나라를 지킨 선배의 전투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방혁신회에 있으면서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첨단 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해서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 군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그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정부와 군은 병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나타났듯이 유인기, 무인기, 복잡 무기 체계와 함께 사이버 전쟁이 가속됨에 따라서 우리 군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군 선진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혁신위원회가 김 전 장관을 중심으로 이 선진화 작업에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쟁기념관에서는 김 전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고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가 한자리 모여가지고 이 본지 주간 좌담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박 장관은 백 장군은 나라 정체성을 보여주는 징표이자 정수 같은 인물이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영웅을 영웅이라고 부르기 인색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일부 사실을 침소봉대해서 이거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건 특히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소위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장애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정당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극좌파들이 소위 주사파들이 그 당을 장악하고 난 다음부터는 더 더러워졌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왜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느냐. 극좌파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요. 1년만 더 있었으면 6개월만 더 있었으면 이 나라를 넘겼을 겁니다. 어디로? 공산주의로. 아니면 사회주의로, 전체주의로. 글로 가는 길목에서 딱 차단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선택해서 국민이 국가를 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국가를 건진 그 대상이 됩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100%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함께 어깨를 겨누고 그를 받들고 그래서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그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김관진 장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국, 나라를 갖다가 보호하고 나라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호국이라는 것이 나라를 지켰다는 뜻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높이 쳐줘야 하는 문화가 지금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가치인데, 이 상황에도 언제부턴가는 호국을 얘기하면 꼰대로 비꼬고 비아냥되는 문화가 생겼다 이거죠. 이거 안 되죠. 자기네들은 나라를 지켜준 군인들 때문에 편히 살고 국회의원 특권을 누리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나라를 부수고 있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국회의원 특권을 100% 이용하면서 말이죠. 저기 이재명 그 모양을 보십시오. 그게 야당 대표의 그 모습입니까? 모습이란 말도 붙여주기 싫어요. 꼬라지입니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야당 대표의 꼬라지입니까? 아니, 온갖 괴담을 만들어내고 왜곡 선전을 하고 더더욱이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오염수라는 것은 이미 처리된 처리수입니다. 다 처리돼 가지고 나온 처리수가 아무런 방사능이 없고 그게 방사능이 허용치의 아래입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다 증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에는 지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오염수가 지금 난 지가 그 몇 년 됐습니까? 이게 돌아와도 한 번 한국에 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능이 없기 때문에 이 민주당들, 이 이재명 일당들이 원하는 핵폐수라며요. 이제는 이재명이가 좀 반쯤 돌았습니다. 말을 하기를 이제 오염수를 지나가지고 핵폐수라고 얘기했습니다. 핵이라는 거, 핵.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자가 지금 당대표로 있는 그 밑에 있는 이 민주당원들, 거기에 동조하는 동조자들, 적극 동조자들 다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 국가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호국이라든가 보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혜택만 받고 자란 자들입니다. 혜택만 받고 때가 되면 또 봉기하려는 그런 좌파들의, 극좌파들의 친북 친중파들입니다. 안 그러면은 어떻게 이 중대한 문제를 갖다, 국가적인 문제, 이걸 한미일의 지금 국가 안보 또 만들어진 이 틀 안에서 국가 발전이 돼야 되고, 아니 북한은 미사일 펑펑 쏘아대도 북한 한번 비판을 안 하는 자들이, 그게 이게 대한민국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중국 싱하이밍 그 하는 태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거기 가서 아까 김관진 장관 말씀대로 한번 보십시오. 적은 50년 전 아닌 70년 전 1950년대 그때 적이 바로 북한이고, 또 그 당시 중공군 인해전술로 넘어온 바로 그 중국 공산당이 지금 시진핑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푸틴이 바로 그때 소련 스탈린이다 이거예요. 그 후예들 아니냐 이거예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의식을 모르고 있는 이 민주당, 오로지 아는 거는 극좌파, 친북주의, 주사파 이런 것들밖에 그들은 머릿속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적인 발언이라든가 애국적인 소위 모드 오브 액션, 행동 양식을 보인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은 말이죠. 이 김관진 장군이 얘기했듯이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 등 업적을 담긴 인물들의 동상을 도시 곳곳에 세워두고 또 긍정적인 면을 모두 배우려고 합니다. 선배들을 갖다가.
이거는 우리 사회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이 민주당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민주당 정부가 굉장히 나쁜 행동을 역사에 해놨습니다. 대한민국을 갖다가 건국한 분이 누구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우리의 영웅입니다. 건국 영웅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주고 이 동력을, 대한민국의 세계적 동력을 만들어낸 그 영웅이 누굽니까? 박정희 산업화 영웅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두 영웅을 잘 모시고 또 잘 기리고 또 그러면서 더욱더 발전을 하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두 대통령을 갖다가 건국일까지 없애버린 그 잔인무도한 문재인. 어떻게 나라의 건국일까지 없애버립니까? 문재인은 아주 잔인무도한 자입니다. 헤헤 웃으면서 평산 마을에서 흰 수염 기르고 껄껄거리고 그렇게 선동선전에 일조를 하고 있지만 그 자는 정말 국가 반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원수, 북한이 뭐가 변했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미사일 쏴대고 그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우리 군을 갖다가 그럼 우리가 강군이 돼서 평화를 군의 강한 상태를 이 바탕으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가서 평화했다고 굴종적 평화를 한 겁니다. 국무위원장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저는 남쪽에서 온 남쪽 대통령입니다. 이건 벌써 헌법 위반입니다. 이게 말이죠. 여적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을 갖다가 전방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국군 초소 있지 않습니까? GOP. 이걸 갖다 13개를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확성기를 없애버렸습니다. 뭘 또 했겠습니까? 사단을 그 인근 소위 DMZ 가까이 있던 사단을 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훈련을 중지시켰습니다. 한미동맹의 큰 훈련들, 을지 포커스라든가 이런 큰 훈련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자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그 같은 당인 민주당들이 지금도 까불고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광우병, 괴담 선정해가지고 마치 독일의 그 나치스트 괴벨스처럼 말이죠. 괴벨스 이상의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자가 바로 누구냐? 이재명 같은 자입니다. 이재명이가 아니 거기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그 처리수를 갖다가 오염수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건데 오염수를 지나서 뭐라고 했냐? 핵폐수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는 철저한 이 애국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장관을 이렇게 국방혁신위원회 부원장으로 앉히고 다 이 국토를 잘 수호하고 국민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윤 대통령의 판단이 김관진 장관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보십시오. 그 과거의 대통령들, 훌륭한 대통령들, 뭐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토머스 제퍼슨 뭐 이런 업적을 남긴 인물들 도시 곳곳에 세우고, 그 사람들을 배우고 또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십시오. 꼰대 문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이재명 일당들입니다. 이 문재인 일당들. 좌파들이 꼰대 문화를 만들어서 자유우파들을 갖다가 꼰대화 시켰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꼰대화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 그들은 꼰대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라 망조, 괴담 풍선을 갖다가 맨날 날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핵폐수입니까?
핵폐수 같으면 난리 났게요. 세계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핵폐수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후쿠시마 핵폐수라고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핵이 막 폐수가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요. 이 중국 서해안이 중국 동해안이죠. 우리로선 서해가 되는데 서해안에 그 중국에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쫙 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있는데 핵폐수가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자기 말대로 핵폐수가 아니 이 이재명이 말에 의하면 오염수가 핵폐수라는 겁니다. 핵폐수가 거기서 무지무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후쿠시마의 수백 배 수천 배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꼰대는 이재명 꼰대 이하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꼰대들입니다. 네, 그들 꼰대들 좌파 꼰대들이라고 할까요? 참 기가 막히죠. 네. 이 백선엽 기념재단 이사장에 또 김관진 장관이 결국 또 선임됐습니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전면에서 싸우고 또 전면에서 나라를 목숨을 바쳐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또 그럴 분들이 앞에서 대한민국을 끌어가야 된다. 소위 국가 안보를 끌어가야 된다. 정치는 정치 지도자가 하지만 국가 안보는 바로 이러한 분들이 끌어가야 된다. 안보를 끌어가야 된다. 국가 안보를 그 전선을 강인하게 강고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김관진 장관이 한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AI 시대가 아무리 되더라도 결국 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AI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군인이 철저한 정신 전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승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그거다 이런 얘기죠. 전투 의지라든가 소위 신념이라든가 소위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